2008년 봄 강남역 카페. 친구가 소개해준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준수야, 얘가 내가 말한 선희 대학교 후배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하얀 고 작은 얼굴. 수줍게 웃을 때마다 눈웃음이 정말 예뻤죠. 얼마 전 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어요. 사실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6개월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강서구의 작은 빌라, 월급 400만 원으로 시작한 신혼생활. 하지만 둘 다 행복했죠. 여보, 일어나요. 도시락 싸놨어요. 응, 우리 와이프 최고야. 아내는 살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쪼개가며 알뜰살뜰 가정을 꾸렸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장바와 맛있는 요리를 해줬죠. 결혼 5년 차, 우리는 은평구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대출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는 기쁨이 컸죠. 여보, 요즘 인스타그램이라고 있더라고요. 주부들이 일상 공유하면서 광고도 하고 수입이 꽤 된대요. 그래?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인스타를 하겠다는 거야? 나도 패션 감각 있다고 맨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여보, 이 원피스 어때요? 중고나라에서 산 거예요. 더 예쁘네. 근데 요즘 사진 참 많이 찍는다. 아내의 인스타그램 계정 데일리 록산에 처음엔 소박한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 마트 세일 정보, 알뜰 구매 후기, 팔로워도 100명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올린 릴스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제 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어요. 직장인 와이프의 꿀팁. 5만 원으로 청담동 며느리 코디하기. 아내가 동대문에서 산 옷들로 코디한 영상이었습니다. 중고 명품백을 활용한 스타일링 팁. 은은한 분위기에 배경음악. 거기에 아내의 타고난 미모가 더해져 대박이 났죠. SNS 알림음 계속 울립니다. 팔로워일 언니 너무 예뻐요. 청순하면서도 세련되셔서 진짜 부럽. 팔로워이 5만 원이라고? 대박. 꿀팁 더 주세요. 팔로워 3, 여신이시네요. 매일 스타일링 올려주세요. 하루 만에 팔로워가 1만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5만, 한 달 뒤엔 15만. 여보, 화장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왔어요. 대단한데? 우리 와이프 이제 연예인 되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아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보, 나 도시락. 아, 미안해요. 오늘 아침 일찍 청담동 카페 촬영 있어서. 도시락은 못 살 것 같아요. 점심은 알아서 해결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자신만의 일이 생긴 거니까. 바쁠 거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집을 비웠죠. 여보, 오늘 저녁은 같이 먹는 거지? 여보, 오늘 브랜드 행사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당신 좋아하는 치킨 시켜 드세요. 냉장고에는 배달음식 그릇만 쌓여갔고,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져 갔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음 울립니다. 데일리룩 써니님이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청담동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브런치. 명품 백을 들고 찍은 OOTD. 유명 연예인과 찍은 인증샷. 여보, 요즘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옷도 협찬이 많나 봐요. 네. 브랜드사에서 협찬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월 수입이 당신 월급보다 많아요. 우리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에 조금 무안했지만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영수증 한 장. 강남의 고급 성형외과.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수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형외과 영수증을 발견한 후 저는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바뀌는 명품백. 우리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대였습니다. 하지만 협찬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죠. 이번 달부터 통장 관리는 제가 할게요. 제 수입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내의 변화는 집안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선희 씨의 시어머니가 김장 김치를 담궈 왔습니다. 선희야, 김치 주러 왔어.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를 본 선희가 짜증난 얼굴과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고, 파김치가 맛있어서 얼른 갖다 주려고 했지. 그럼 다음에는 꼭 연락하고 올게. 3달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던 아내였는데 그런 아내가 변했습니다. 준수야, 선이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SNS 일이 바빠서 그래요, 어머님. 그뿐만 아니라 얼굴도 많이 달라졌더라. 주말 가족 모임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주말에 제주도 가야 해요. 리조트 촬영 있어요. 지난주도 부산 갔잖아. 선희가 짜증내며 아니 일이라고요. 당신은 내 일을 왜 이해 못 해주는 거예요? 가며 소리쳤습니다. 식탁에 놓인 아내의 명품 가방. 분명 몇 천만 원은 할 텐데 협찬이라기엔 너무 고가였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짜증나. 이런 그릇으로 어떻게 요리해요? 내일 당장 전부 새로 바꿀 거예요. 프랑스 수입 그릇으로요. 여보, 그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건데. 주말 아침 평소와 다른 모습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운전기사 쓸 거예요. 운전기사라니? 갑자기? 이제 월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어요. 내가 버는 돈으로 쓰는데 뭐가 문제죠? 그 말에 조금은 빈정이 상했지만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같이 아침을 먹으려는데 아, 맞다. 오늘 청담동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있어서. 주말에도? 어제 시어머니 생신인데 못 간다고 해서. 선희가 짜증내며 말합니다. 아우, 진짜. 왜 이렇게 구속하세요? 난 이제 그런 가족 모임 못 나가요. 내가 당신보다 지금 돈 더 벌고 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격이 안 맞아서. 현관문 쾅 닫히는 소리. 그날 오후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웃, 준수 씨, 사모님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아침마다 검은색 벤츠가 데리러 오던데. 네? 벤츠라뇨? 아내가 말한 운전기사. 하지만 그 벤츠는 일주일 전부터 오고 있었다는 이웃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찬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협찬, 루이비통 신상백, 파리 명품 주얼리 화보 촬영, 발리 신상 원피스 착용 컷. 협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데. 준수야, 선이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명품백을 샀더라. 네?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카드를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더니 내 카드로 2천만 원을 긁었더라고.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문자. 써니님, 이번 주 화보 촬영은 청담동 K 실장님이 진행하시기로. 의상과 가방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문자를 보고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선희는 준수를 쳐다보지 않고 휴대폰만 보며 대답합니다. 어휴, 지금 라이브 방송 준비 중이에요. 당신 어머니 카드 빌렸다면서?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선희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내 카드 한도 초과 나서 그랬어요. 다 갚을 거예요. 어머님은 왜 당신한테 일러 바치세요? 일러 바치다니.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선희가 비웃듯 말합니다. 당신 월급이랑 비교하면 큰 돈이겠네요. 근데 전 이제 하루 협찬만으로도 그 돈 벌어요. 그때 울린 아내의 휴대폰.
발신자명 K 실장님. 선희가 서둘러 전화 받으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바로 나가볼게요. 여보, 지금 어디가? 청담동 스튜디오요. 급한 촬영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해요. 현관문 쾅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민수 씨는 이제는 와이프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샤워하러 간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보안 설비팀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카카오톡 메시지. K 실장, 오늘 촬영분 정말 좋습니다. 선희 실장님 덕분이에요. K 실장, 내일은 더 좋은 곳으로 모시죠. 선희, 네, 기대할게요. 이번엔 어떤 가방인가요? 스크롤을 내리다 발견한 충격적인 대화. K 실장, 이번 시즌 샤넬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선희, 네. 근데 너무 비싸서요, 유유. K 실장, 선희 씨라면 특별히 개인 촬영 몇 번만 더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심장 소리가 머리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K 실장이란 인물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소위 거래 전문가였습니다. 아내의 인스타그램 속 호화로운 일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K 실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실체는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덮어주는 대가로 협박성 계약을 일삼는 악덕 기획사였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위험한 일 아니야? 선희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당신이 내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과 일하는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와이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월급쟁이 남편 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난 이제 인플루언서야. 30만 팔로워가 있다고. 당신하고는 레벨이 다르다고. 그때 울린 시어머니의 전화. 준수야. 선희가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더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렸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그날 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 보자. 선희가 크게 한숨 쉬며 준수 씨 앞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얘기요? 어머니 카드 대출. 그리고 K 실장이란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줘. 선희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신 나 미행했어요? 감시했다는 거죠?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고백할게요. 난 당신같이 월급쟁이 남편 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친구들은 다 명품 베개 수입차 타고 다니는데 난 언제까지 시장 봐서 반찬이나 해야 하나요? 우리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선희가 크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행복? 당신의 행복이었겠죠. 전 이제 인플루언서예요. 30만 팔로워가 있다고요.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평범한 아내는 못해요. 그 말에 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잔뜩 화가 난 선희 씨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선희를 본 준수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인스타그램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갔습니다. 인플루언서 써니, 100대 인플루언서 선정, 유명 백화점 공식 모델 발탁, 30만 팔로워 돌파 기념 팬미팅 성황리 개최. 써니님, 이번 주말 VIP 포토 촬영이 잡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명품인가요? 그리고 그날 아내의 휴대폰에 온 수상한 메시지. 오늘 촬영 정말 예뻤어요. 다음엔 식사도 같이 할까요? 찰스킴. 이때는 몰랐습니다. K 실장의 정체와 VIP 촬영의 의미를. 주말 오전 아내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려요. 리츠칼튼 스위트룸에서 진행되는 럭셔리 브랜드 화보 촬영 현장. 팔로워 1 써니님 너무 예뻐요. 팔로워 2 방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져요. 팔로워 3 저 뒤에 남자분은 누구세요? 화면 구석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
분명 K 실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오늘 촬영 끝나고 와인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특별한 와인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발견한 호텔 영수증.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 같은 스위트룸.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대의 호텔 영수증. 그리고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명품들. 에르메스, 샤넬, 카르티에. 모두 진품이었습니다. 써니님, 찰스킴께서 이번 주말 제주도 촬영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도요? K 실장 프라이빗 제트로 이동하실 거예요. 주말 아내는 제주도 화보 촬영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엔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큰 브랜드 행사가 있거든요. 3일이나? 데일리룩 써니님의 새 스토리. 프라이빗 제트 앞에서 찍은 사진. 호텔 스위트룸 전경. 수천만 원대 신상 가방들. 준수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져 갔습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 이번 주말에 몰디브 어때요? 어머, 갑자기요? 프라이빗 제트 예약해뒀어요. K 실장이 완벽한 스케줄을 짜놨죠. 그들은 이제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근데 이러다 들키면 어쩌죠? 찰스킴이 비웃으며 선의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요. 당신 남편은 바보같이 일만 하고 있을 테니. 청담동 백화점에서는 공공연한 데이트. K 실장이 지키는 VIP 라운지에서는 은밀한 만남. 매주 금요일 밤 리츠칼튼 2034호. 여보, 오늘도 친구들이랑 촬영이 있어서. 또?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은 몰라요. 찰스킴, 이번엔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추진 중이에요. 선이 정말요. 제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찰스킴, 당신이라면 충분해요. 내가 밀어줄 테니. 매주 수요일은 청담동 에스테틱. 금요일은 리츠칼튼 스위트룸. 일요일은 제주도 프라이빗 빌라. 그들만의 완벽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촬영이 있어서. 선희 씨 옆에서 찰스킴이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곧 당신은 진정한 셀럽이 될 거야. 매번 새로운 명품백. 매일 밤 호화로운 만찬. 매주 새로운 호텔 스위트룸.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값비싸져만 갔습니다. 준수 씨는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일 바뀌는 명품백, 호화로운 파티 사진들, 그리고 사진 속 누군가의 실루엣. 늦은 밤 준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 찬장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준수 씨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난 뭐가 부족했던 걸까? 그렇게 준수 씨는 자책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새 선이도 그렇고 너까지 너무 말랐다. 그리고 선이는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내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가도 통 볼 수가 없구나. 한편 선희와 찰스킴,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한 도박이 되어 갔습니다. 카지노 소음이 가득한 곳. 찰스킴과 선희 씨는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마카오 VIP 룸은 어때요? 이번 주말 프라이빗 제트로 가면. 근데 남편이 이상한 눈치를 채고 있어요. 찰스킴이 웃으며 말합니다. 재미있군요. 더 스릴 있게 해볼까요? 그들은 이제 일부러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남편 회사 앞에서 만나요. 찰스킴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를 볼 수 있게? 네. 전 이제 숨기는 게 지겨워요. 이제 선희 씨도 남편 준수 씨의 생각은 하지 않고 과감하게 애정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의 데이트. 남편 친구들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키스. 심지어 남편 회사 주차장에서 만남까지.
스릴이 느껴지나요? 내 이런 위험한 사랑이 저는 더 짜릿해요. 그들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배경음, 오늘은 특별한 게임을 해볼까요? 어떤 게임인데요? 당신 남편 친구들이 자주 오는 이 레스토랑에서 우리 사랑을 조금 과시해보는 건 어때요? 그들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었고 더 노골적인 스킨십을 했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어머, 저기 남편 직장 동료들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더 좋잖아요. 소문이 퍼지게. 주말, 남편의 고향 식당 앞. 여기서 데이트하자고요? 네.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어차피 곧 모든 게 끝날 텐데, 이제 무서울 게 뭐 있나요? 당신의 이런 대담함이 좋아요. 이제 곧 유럽으로 가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선배를 마주쳤습니다. 어이, 준수야. 너희 와이프 맞지? 준수 씨의 회사 선배는 자신의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에서 봤어. 근데 옆에 있던 남자가 찰스킴이었던 것 같은데. 찰스킴. 그는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 스캔들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 20대 인플루언서와 스캔들. 명품으로 유혹하는 찰스킴의 충격적인 실체. 써니님, 이번 주말 파리 출장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파리요? K 실장 찰스킴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겁니다. 아내의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두바이.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명품들이 늘어갔죠. 데일리룩 써니, 새 게시물. 파리의 아침은 샤넬하우스에서. 두바이 버즈칼리파, 프라이빗 라운지. 밀라노 VIP, 쇼핑 나이트. 카톡 알림음이 왔습니다. K 실장 써니님, 찰스킴께서 이번엔 몰디브를 추천하셨습니다. 벌써요? 파리에서 막 돌아왔는데. K 실장, 이번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그 말에 선희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한편 준수 씨는 회사 선배가 보여준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파리 출장을 마치고 온 선희 씨는 피곤하다며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준수 씨는 다시 한번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메시지. 찰스킴, 이번 주말은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 K 실장 없이 단둘이. 문자를 보게 된 준수는 아내의 외도에 충격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생활에 혼란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은 눈 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선희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인스타 라이브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아침 정성스레 도시락을 쌌습니다. 여보, 예전에 좋아하던 메뉴로 싸봤어. 선희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청담동에서 브런치 약속 있어요. 결혼 기념일 백화점 앞 꽃가게에서 미리 예약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그래도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선희는 전화 받으며 네, 찰스킴. 아니, K 실장님, 지금 가요. 이제 선희 씨는 결혼 기념일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준수 씨는 선희의 마음을 돌리려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봤어. 선희 가방 챙기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 어이, 준수야. 또 꽃다발이야? 와이프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좋아하는 장미를 준비해봤어요. 하지만 그날도 선희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문자, 오늘은 친구들이랑 급한 약속이 생겼어요. 준수 씨는 허탈해하며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번엔 제주도 출장이래. 준수야, 그만해. 너무 애처로워 보여.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인플루언서 그만두면 어떨까? 그 말을 들은 선희가 차갑게 준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실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보고 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마주한 선희 씨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경멸하는 표정으로 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아, 이제 알겠네요. 당신 내가 성공하는 게 싫은 거죠. 월급쟁이 남편보다 더 잘 나가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처럼. 선이 비웃으며 예전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예전이 뭔데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행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어요. 선이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30만 팔로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이제 어떤 위치인지. 그날 밤의 큰 다툼 이후 우연히 발견한 문자 한 통. 카톡 알림음. 찰스 킴, 오늘 밤 리츠칼튼. 평소처럼. 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회장님. 검색창에 찰스 킴을 쳐보았습니다. 아, 뭐야 이게. 재벌그룹 회장 킴. 20대 유튜버와 스캔들. 찰스 킴, 젊은 인플루언서들과 파티 현장 포착. 명품으로 유혹하는 찰스 킴의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발견한 선희의 인스타그램 속 사진들. 모든 사진 구석에 있던 그 남자의 실루엣. 바로 찰스 킴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얼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말합니다. 이제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줄 알았지만 사회생활이려니 다시 금방 돌아올 것이라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선희 씨에게 늘 가까이 있는 남자 찰스 킴,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 거였어. 준수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마음을 다잡은 그날 밤, 준수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찰스킴이란 사람 누구야? 다 알고 있어. 이젠 솔직하게 말해줘. 파리행 비행기표, 호텔 예약, 그리고 선희는 준수의 반응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알았으면서 왜 이제 물어보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는 살 수 없다고요.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요. 감수라고. 그게 불륜이라도. 선이 비웃으며 불륜. 이건 비즈니스야. 찰스킴은 날 진짜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줄 거라고. 화면에 뜨는 찰스 킴의 메시지. 내일 몰디브 출발이야. 준비해줘. 준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숨어서 리츠칼튼 2034호. 분명 여기 맞는데. 죄송합니다, 손님. 2층은 VVIP 전용층이라. 두 번째 시도, 청담동 레스토랑. 예약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찰스 킴은 이미 별실로 변경한 뒤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 인천공항. 파리행 비행기 탑승객 명단만 확인하면 공항 직원 죄송합니다. 프라이빗 제트는 별도의 게이트로 이동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잡으려 할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다는 듯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K 실장 써니님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더군요. 네 번째 시도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CCTV 조작음. 호텔 CCTV만 확보하면. 보안팀장 죄송합니다.
해당 날짜의 영상이 모두 손상되었네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5번째 시도 사립 탐정 고용. 탐정 찰스킴은 너무 높은 분이라 저희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수확도 없이 100만 원의 의뢰비만 날렸습니다. 6번째 시도 GPS 추적기. 아내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추적기. 하지만 다음 날 선이 비웃으며 이거 찾는 거예요. GPS 추적기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당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날 박준수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시죠? 전 찰스킴의 아내 최유진입니다. 저도 1년째 현장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매번 한 발 늦었죠. 어떻게 저를? 유진이 쓴 웃음 지으며 당신도 리츠칼튼 호텔 로비에 있었죠 하며 묻습니다. 저도 그날 거기 있었어요. 2033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2034호로 방을 바꿨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전 2034호에서 네. 저는 2033호에서 우리 둘 다 허탕 친 거죠. 유진 청담동 레스토랑에서도 인천공항에서도 제가 쫓아갈 때마다 꼭 당신이 있더라고요. 우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K 실장이란 사람 정말 대단해요. 제가 호텔 CCTV를 해킹하면 그들은 별실로 가고 제가 레스토랑 예약을 확인하면 그들은 시간을 바꾸고 저도 똑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았죠.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각자 행동할 때마다 K 실장의 도움으로 그 두 사람은 양쪽을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현장을 잡아보죠. 유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네, 함께해요 하고 말합니다. 한 명이 정면으로 접근할 때 다른 한 명은 뒤를 봐야죠. 다음 주에 두바이로 간대요. 버즈칼리파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비서실 직원을 매수했죠. 이제 우리도 한 발 앞서 가야 할 때예요. 제 남편, 자기 직감을 너무 믿어요. 호텔은 항상 2개를 예약하고 당일에 마음대로 바꾸는 게 습관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실패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정면으로 첫 번째 호텔에 들이닥치면 그들은 분명 2번째 호텔로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번째 호텔에서 기다리는 거군요. 정확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K 실장이에요. 이 사람만 제거하면 돼요. 무슨 뜻이시죠? K 실장은 제 남편의 오른팔이에요. 모든 불륜 현장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이 사람만 없다면 그들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진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으며 K 실장의 약점을 찾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돈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건 은행 계좌번호잖아요? 네. 제가 만든 가짜 계좌예요. K 실장에게 찰스킴의 비자금 계좌라고 흘릴 거예요.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K 실장은 미끼를 물었고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한 작전을 짜기로 한 만남은 강남의 한 우동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허름한 우동집에서 만나다니. 네, 긴장되네요. 유진 웃으며 전 이 우동 참 오랜만이에요. 결혼하고는 늘 양식만 먹어서.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이제는 인스타용 브런치만 찍어대니. 차가운 우동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동 후루룩 먹는 소리. 이 맛이에요. 대학생 때 자주 먹던. 아, 혹시 강남역 3번 출구. 유진 놀란 듯. 네, 거기 맞아요. 저도 그 가게에서 우동 자주 먹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였습니다. 다른 과라 몰랐을 뿐. 그때가 좋았죠.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알았던. 돈가스 정식 3,500원이었는데 유진 웃으며 지금은 내 남편 3만 원짜리 파스타도 비웃는데. 우리 와이프도 이제 인스타용 음식 아니면 안 먹어요. 저번엔 5,000원짜리 떡볶이를 시켰다가 대판 싸웠죠. 우리 참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네요. 디데이 버즈칼리파 호텔. 이어폰으로 준수 씨, K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2층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 64층 스위트룸 준비 완료해요. 우리의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유진 씨가 K 실장을 미끼로 유인하는 동안 저는 호텔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스위트룸으로 향했죠. 들어갑니다. 여보? 당신 누구야? 그때 유진 씨도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여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라고 말하며 현장을 포착 증거를 남기려 카메라 셔터 소리 연속으로 울립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 영상, 호텔 예약 내역, K 실장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까지. 이봐, 우리 대화로 풀자고 치사하게 뒤를 밟다니. 유진이 차갑게 대화. 이제서요? 라고 되묻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도 다 찾았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야. 현장을 들킨 선희 씨는 울먹이며 준수에게 매달립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이제 와서 잘못? 용서해달라고? 당신 시어머님 카드로 7천만 원 쓸 때는 뻔뻔했잖아. K 실장이 뛰어들어왔지만 늦었어요, K 실장님. 당신이 받은 뒷돈 증거도 다 있으니까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재벌 회장, 비자금 및 불륜 스캔들 터져. 유명 인플루언서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한 달 후 법원 이혼 조정실. 법원 재판정 최종 선고 날. 피고 김 회장과 K 실장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라. 피고 김 회장은 원고 박준수에게 5억 원, 원고 최유진에게 7억 원, K 실장은 각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다. 찰스 킴의 비자금 계좌, 호텔 CCTV, 통화 기록, K 실장이 받은 뒷돈 증거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끝. 드디어 끝났네요. 내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유진 씨는 꿈꾸던 IT 회사를 차렸고 준수 씨는 가구 공방을 열었죠. 한편 선희 씨와 찰스 킴, 그들의 삶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회사 주가 폭락과 함께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 선희의 인스타그램은 하루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팔로워 1, 가짜 인생 살던 사기꾼. 팔로워 2, 불륜녀 언팔하세요. 팔로워 3, 협찬 받으려고 이런 짓을. 음악 비참한 톤. 찰스 킴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금 횡령 혐의로 구속. 아내와 이혼하며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회사까지 잃었죠. 내일 이룩 써니 결국 파산 신청. 찰스 킴 구치소에서 우울증 치료. K 실장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6개월 후 또다시 찾은 그 허름한 우동집. 여기 오면 늘 그때 생각나요? 네. 우리가 처음 작전 짰던 날, 준수 씨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요. 가구 공방이 요즘 잘 되긴 하는데 유진이 웃으며 제 회사 인테리어 준수 씨 가구로 하면 어떨까요? 라며 사업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공방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며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라며 동시에 청혼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상처가 준 아픔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에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호텔도 명품도 없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과 사랑이 가득했죠.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그 우동집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눕니다. 인스타그램도 명품도 없는
그저 평범하지만 진실된 일상을 5년 후 그들의 최후를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횡령 및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찰스 킴. 교도소 출소 후 필리핀 시골에서 목격. 찰스 킴은 출소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명예, 가족. 모든 걸 잃은 그는 동남아 시골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선희는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30만 팔로워를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요. 명품 대신 지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화장기 없는 얼굴로 라면을 사러 온 그녀는 더 이상 데일리룩 써니가 아닌 그저 평범한 김선이었습니다. K 실장도 출소 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산다고 하더군요. 허상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은 그들. 진실된 사랑 대신 명품과 사치를 선택한 대가를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은 그들. 그리고 상처를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우리. 허상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숫자가 아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속에 있다는 것을. 명품백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가장 불행했을까요? 화려한 허상을 쫓다 모든 것을 잃은 선이일까요? 아니면 욕심으로 인생을 망친 찰스 킴일까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써니들이 인스타그램 속 허상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써니가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번 에피소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화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